여러분, 혹독한 겨울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면 무엇이 가장 절실할까요? 체온을 유지해줄 따뜻한 패딩 한 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패딩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겨울 산행을 즐기던 앤드류 베넷입니다. 그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조난을 당하고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한국산 패딩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남았죠.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한국에서 제작된 방한 장비 하나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도구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특별한 여정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기적을 선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혹시 K-팝, 드라마, 맛있는 음식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으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새롭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수식어가 가진 특별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지 감동적인 사례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엘버타주에 사는 산악인 앤드류 베넷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며 산과 함께 성장해왔어요. 특히 겨울 산행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열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겨울은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혹독합니다. 기온이 섭씨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와 끝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그리고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산악 환경이 산행을 생존 게임처럼 만듭니다. 그런 환경에서 장비는 생명줄입니다. 특히 방한복은 체온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저는 오랫동안 북미의 유명 브랜드 패딩을 사용해왔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매년 값비싼 장비를 구매해도 강한 바람과 혹한을 온전히 막아주지 못했고 몇 차례의 산행만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한국인 친구 지훈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드류, 한국에서 만든 패딩 한번 써봐. 진짜 대단하다니까. 영하 30도에서도 문제 없다고.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건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이었으니까요. 겨울 패딩이라니 한국이 그런 걸 만든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진지했습니다. 한번 써보고 말해. 내가 직접 샘플 하나 보내줄게. 며칠 뒤 지훈이 보낸 패딩이 집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본 제 첫 반응은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북미 브랜드처럼 두툼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때문이었죠. 하지만 손에 들어본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가벼웠고 옷감의 촉감은 부드럽고 탄탄했어요. 함께 동봉된 지훈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패딩은 영하 30도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는 기술로 설계됐어. 설악산, 한라산 같은 혹한 지역에서 검증된 거니까 한번 써보고 솔직하게 평가해줘.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다음 주말에 예정된 겨울 산행에서 이 패딩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죠. 산행을 앞두고 패딩을 가방에 넣으며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한라산, 한국의 산도 춥다던데 캐나다 겨울만큼 극한일까? 생소한 지명과 다소 과장처럼 느껴지는 설명에 반신반의하며 떠난 산행. 그런데 이 작은 패딩이 제 의심을 산산조각 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산행 당일 밴프 국립공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35도. 날이 밝아도 강풍이 얼굴을 때리며 살을 내는 듯했고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은 단 한 걸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북미 브랜드 패딩 대신 한국산 패딩, 극한 도전자를 꺼내 입는 데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옷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옷을 입고 첫 느낌은 묘한 안정감이었습니다. 무게가 가볍지만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빈틈없는 보호를 주는 느낌이 들었죠. 산행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패딩의 증가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강풍 속에서 체온은 금방 떨어지고 손끝부터 동상 기운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패딩 안쪽의 공기가 마치 제 몸을 감싸는 또 다른 난방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움직임도 가벼워져 평소보다 더 쉽게 경사를 오를 수 있었죠. 잠시 쉬어갈 때 땀이 나면 불편함을 느끼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땀이 차오르는 대신 공기가 순환되는 느낌이 들었고
안감이 땀을 빠르게 흡수하며 쾌적함을 유지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지훈이 말했던 기술력을 떠올렸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체력은 점점 고갈됐지만 제 몸은 여전히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한국산 패딩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기술과 열정이 담긴 작품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며 저는 이 작은 패딩이 가진 비밀을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패딩의 라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옷이 어떻게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죠. 야, 이 패딩 대체 뭐야? 이렇게 가벼운데도 따뜻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내가 괜히 너한테 추천한 게 아니야. 이 패딩은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야. 발열 소재, 공기순환 구조, 열 반사 안감 기술까지. 단순히 솜이나 깃털을 넣은 게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낸 따뜻함이지.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북미나 유럽 제품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한국산이 이런 성능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악산이나 한라산에서 검증됐다고 했잖아. 캐나다의 혹한과 비교가 될까? 지훈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한국도 꽤 추운 겨울을 겪는 나라야. 그리고 이 패딩은 이미 극지방 탐험대에서도 사용된 적 있어. 넌 직접 써봤으니 알잖아. 어떠냐? 생각해보니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산행으로 이런 확신이 들 만큼 이 패딩은 저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뿐 아니라 기술력과 혁신에서도 뛰어난 나라라는 걸 이 패딩 하나로 깨닫게 되었죠. 이제 제 호기심은 단순히 패딩의 기능을 넘어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패딩의 놀라운 성능에 감탄한 저는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딩을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한 거지? 지훈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가진 기술에 대한 열정 덕분이야. 이 패딩을 만든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혹한 속에서도 생존 가능한 방한복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자 저는 이 패딩의 비밀이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열정과 철학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너 한국에 와서 직접 공장을 방문해보는 건 어때? 내가 연결해 줄 테니 패딩을 만든 사람들과 만나보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새로운 설렘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과 열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지훈의 도움으로 한국 패딩 제조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패딩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 상상하며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한국 패딩 제조사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내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패딩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지 상상만 해도 흥분되었죠. 인천 도쿄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와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더불어 빠르고 간편한 절차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듯했죠. 지훈은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앤드류.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이제 진짜 내가 궁금해하던 패딩의 비밀을 보여줄게. 그날 저녁, 지훈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 가득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고소한 잡채가 제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야. 우리가 만든 패딩도 이와 같아.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거지. 다음 날, 지훈은 저를 패딩 제조사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공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자동화된 기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한복을 만들고 있었고 직원들은 믿음직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연구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직접 패딩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단순히 따뜻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혹한의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 패딩은 한국의 최신 발열 섬유와 열 반사 기술이 적용되어
체온 유지와 쾌적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자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가까이서 보며 저는 왜 이 패딩이 캐나다의 혹한에서도 제 몸을 지켜줄 수 있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회사 대표와의 만남도 이 여정에 깊은 감동을 더했습니다. 대표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 제품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패딩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의 견학은 끝났지만 한국 패딩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마음은 여전히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열정적인 태도와 기술 연구에 대한 신념, 그리고 고객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단순히 제품을 넘어선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직원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저를 보며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죠. 앤드류 씨, 저희 패딩을 입고 캐나다 산에서 사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사실 이 패딩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실패했어요. 무게를 줄이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늘 벽에 부딪혔거든요. 하지만 이 옷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처음 이 패딩이 북극 탐험대에서 사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우리가 만든 옷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옷 하나가 아니라 이 안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견학을 마친 후 회사 대표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국 패딩의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앤드류 씨가 캐나다 산행에서 겪은 경험은 저희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술을 더 발전시켜 전 세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패딩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애가 어우러진 특별한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패딩의 성능과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겨울 등산을 나설 때마다 항상 이 패딩을 챙겼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배낭에 여분의 패딩 한 벌도 준비했습니다. 등산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활동이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 혼자 겨울 산행을 떠난 저는 맑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한국 패딩은 제 체온을 완벽하게 유지해 주었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움직임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산행이 중간에 접어들 무렵 멀리서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집중해보니 분명 사람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을 때 저는 순간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얇은 옷차림에 얼굴이 창백했고 손발은 이미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얇은 옷차림에 손발은 새파랗게 얼어붙어 있었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저는 바로 배낭에서 여분의 한국산 패딩을 꺼냈습니다. 이 패딩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죠. 이 옷을 입으세요. 지금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패딩을 그의 몸에 감싸고 발열 조끼를 입혔습니다. 한국 패딩의 특수 발열 소재와 열 반사 안감 덕분에 빠르게 온기가 전달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한 바람과 몰아치는 눈보라였습니다. 구조대를 호출했지만 이 악천후 속에서 구조대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헬기가 뜨려면 최소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전까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나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그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며 근처 지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약간 들어간 바위 틈을 발견했지만 강풍을 완전히 막기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은 곳이 필요했습니다.
눈 속을 헤매던 중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을 피해 숨기엔 적합했지만 안은 차갑고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나무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마침내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온수팩을 건네고 불가에 손을 녹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고 체감 온도는 더욱 내려갔습니다. 패딩이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이 패딩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당신도 분명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옷 정말 대단하네요. 따뜻해요. 그 순간 멀리서 헬기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헬기가 우리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모으고 불을 더 크게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눈에 덮여 있어 연기를 더 멀리 보내는 것만이 헬기에게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바람에 불길이 꺼질 듯 아슬아슬했지만 필사적으로 연기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 손으로 불길을 지키며 다른 손으로 구조대를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헬기의 불빛이 우리 위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헬기에 태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구조 헬기는 착륙 위치를 찾지 못해 계속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는 무전을 통해 말했습니다. 지형이 너무 험하고 시야가 확 보이지 않아 착륙이 어렵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안전하게 착륙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대와 함께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려면 또 다른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저는 환자를 동굴 안에 남겨두고 구조대와 함께 착륙 지점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끝도 없이 쌓여 있었고 강풍 때문에 쌓인 눈더미가 금세 다시 자리를 채웠습니다. 손발은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패딩이 체온을 유지해주는 것을 느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힘을 합쳐 겨우 착륙할 공간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불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 연기가 헬기에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연기를 더 멀리 보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배낭 속에 있던 알루미늄 응급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바람에 흔들며 헬기에 신호를 보냈고 구조대원들은 플래시를 깜빡이며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마침내 헬기가 우리의 신호를 포착하고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는 환자를 헬기까지 이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체력이 고갈된 환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우리도 눈더미를 헤치며 이동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동 시 환자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옮겨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패딩 안에 온수팩을 추가로 넣고 그의 몸을 담요로 덮어 감싼 뒤 구조대원들과 함께 그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더미를 지나며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헬기가 바로 앞에 있어요. 헬기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환자를 태우는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헬기로 옮기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저는 눈 속에 주저앉아 패딩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옷이 아니었다면 환자가 체온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패딩 덕분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기술의 결합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곱씹었습니다. 한국 패딩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희망이었습니다. 환자가 구조된 뒤 저는 여전히 거친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지만 마음속엔 묘한 뿌듯함과 감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한국 패딩의 가치를 다시금 확신하게 해주었죠. 며칠 후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옷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한국에서 만난 패딩 제조사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따뜻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진심과 철학이 이번 구조 과정에서 그대로 실현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 동료들에게는 한국 패딩의 놀라운 성능을 이야기했고 그날의 구조 과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그들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패딩이 정말 있다고? 나도 하나 장만해야겠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산악인 앤드류 베넷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산 패딩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패딩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기술이 만나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영상을 올린 뒤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죠. 앤드류, 당신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네요. 한국의 기술과 따뜻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한국 패딩 하나가 생명을 구하다니 저도 이 옷을 꼭 사용해보고 싶어요. 놀라운 건 한국 패딩 제조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씨, 당신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경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과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새로 개발된 최신형 패딩을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했죠. 이번 겨울 한국으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서 직접 우리의 기술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기쁘게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그들의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방문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패딩 제조사는 저를 초청해 공장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패딩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알리는 일을 도우며 저는 한국이 가진 특별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패딩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철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경험한 감동을 세상과 나누고 한국 패딩이 가진 놀라운 이야기를 전파하며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